자, 이제 385페이지 볼게요. 385페이지 보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나와 있죠? 자, 거기 별 하나 하세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일단 이렇게 한번 우리 볼게요.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 지상권이 발생하는 모습,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종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계약이 없을지라도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니까 여기는 186조가 적용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187조가 적용되니까 등기 없이도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모습 있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놓은 지상권입니다. 둘이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아예 간주하겠다.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인데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가 저당권이거든요. 자, 저당권 366조에서 정해놓고 있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 지상권이 성립하는 걸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 저, 가, 입 이 네 가지를 법정사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법정사유 이외 사유일 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데 그렇다면 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네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건물도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잖아요.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문제 나와야 하나요? 건물 철거 문제 나오지 않죠. 자, 땅에 대한 권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의 소유권자니까. 자기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특별히 사용권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하고요. 건물 소유 있잖아요.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사유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네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을이네요. 그러면 이 을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하려면 지상권,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서로 간에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또 하나가 법률의 규정이었잖아요. 법률의 규정.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계약을 통해서밖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오로지 계약을 통해서밖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어요.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을과 갑이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거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을은 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 없다는 거죠. 지상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점유는 무단점유가 되어버리겠죠. 무단점유가 되니까 갑이 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하면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물이 철거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크나큰 손실입니다.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입법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점 자체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둘 사이에 계약이 없을지라도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 지상권이 성립하는 걸로 보자.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이죠. 결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나오는 것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느냐? 자기 땅 이외에 자기 건물이면 건물 철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일정한 사유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근데 이 둘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게 없다.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나 지상권이 성립하는 걸로 아예 간주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법정지상권이고 언제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냐, 이 일정한 사유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일정한 사유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이 일정한 사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가 법정사유, 전저 가입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법정사유 이외 사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법정 사유를 통해서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나눈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 사유 이외일 때 이때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 딱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 첫 번째 여기는 저당권이었네요. 그리고 법정 사유 이외 사유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매매입니다. 자, 매매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요. 자,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건물도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갑이 돈이 필요했어요.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네요. 자, 366조는 저당권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갔어요. 경매. 그리고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를 병이 경락을 받았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갑은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저당권 경매를 통해서, 즉 일정한 사유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죠. 그럼 이 갑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계약을 통해서,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근데 이 둘이 만나서 계약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계약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저당권이었잖아요. 그럼 저당권이면 이거는 법정사유거든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건데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일정한 요건 중에서 가장 대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존재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으로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 소유, 동일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달라졌다 그 말이죠. 이때 요건 자체가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갑은 이 땅에 대해서 뭘 취득하는 거냐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갑이 이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 갑은 이 땅에 대해서 지금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똑같이 토지가 있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토지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예요. 그런데 이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았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석을 해보면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갑, 자기 땅이 왜 자기 건물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건물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습니다. 이 을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하려면 지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약입니다. 근데 이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그럼 법률의 규정이면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 자체가 법정 사유 있잖아요. 앞에 봐보세요. 법정 사유는 전저가입이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전세권이 없죠. 저당권이 없죠. 가등기 담보가 없죠. 임목이 없잖아요. 지금 매매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죠. 법정 사유 이외의 사유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 말이죠.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처분할 당시 토지 외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요. 처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제 매매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만약에 지상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 소유자 을에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아예 간주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든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것들은 건물 철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왔다. 즉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습니다. 건물 철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즉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게 된다.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딱 네 가지밖에 없다. 전, 저, 가, 입. 그 다음에 법정 사유 이외의 사유를 통해서 성립한다. 이게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 가장 대표 매매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계속 반복이 돼야 될 부분들이죠. 다시 한번 좀 여기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있네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건물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건물만 처분했네요. 자, 처음에 갑은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처음에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제 건물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요. 자, 이 을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갑이 자기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을에게 팔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갑은 이미 다 예상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건물만 판다. 그러면 이 을이 건물을 소유한다. 건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 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 알고 건물만 판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아예 간주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은 385페이지 있죠.
385페이지 보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사항권에서 1번, 2번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3번의 성립요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로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입니다. 처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사유를 통해서 즉 법정 사유 이외 사유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을 때 나오는 거죠. 넘어갑니다. 386페이지네요. 386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키워드는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네요. 처분할 당시 토지 외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건물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이네요. 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별 두개 하세요. 자,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판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갑이 있고요.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했네요. 자,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자, 건물 갑이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미등기가 되겠네요. 아무튼 건물을 신축했으면 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돈이 필요했는지 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일괄해서 의뢰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매수한 사람이고 당연히 매매대금을 다 완납을 했고요. 토지 있죠? 토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전 등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갑이 있죠? 갑은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토지가 있죠. 토지가 의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갑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과연 관습법상의 법정사항권이 성립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사항권이 나오는 것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굳이 관습법상의 법정사항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내야 되는데 키워드는 여기입니다.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까지도 우리 매수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이 을 있죠. 이 을은 토지에 대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법률상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을이 건물을 뭐 했어요? 매수했잖아요. 대금도 다 완납했잖아요. 따라서 이 을을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실제 소유자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을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자기 땅이죠.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을이 실제 소유자죠. 그러면 자기 땅 위에 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문제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겠죠. 따라서 이 땅에 대해서 굳이 관습법상의 법정사항권을 인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87페이지네요. 387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가로 2번. 자, 토지와 건물이 법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법정 사유를 통해서 달라진다. 이때가 바로 법정사항권이고요. 법정 사유 이외 사유 가장 대표가 매매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 거기에 밑줄 쳐놨습니다. 그다음 가로 3번이네요. 관습법상의 법정사항권은 성립하려면 포기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즉 그 말은 특약을 통해서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이 법정사항권하고 차이점입니다. 법정사항권은 특약을 통해서 배제 못합니다. 하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사항권은 특약을 통해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하나 좀 설명을 또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네요.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있고요. 자, 건물도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만 을에게 처분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갑이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었잖아요. 따라서 토지 사용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잖아요. 이 을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다고요. 자, 이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죠. 계약을 통해서, 또 하나가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근데 이 둘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그럼 법률의 규정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아니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런데 여기는 매매잖아요. 매매. 이거는 전, 저, 가, 입, 법정사유 이외 사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이 을이 취득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과 만나서 뭘 했냐면 이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을 있잖아요. 이 을은 갑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둘이 만나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을은 이 땅에 대해서 임차권이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어차피 이 땅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문제 나왔나요? 안 나오겠죠. 건물 철거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8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8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이네요. 자, 키워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한다면 건물 철거 문제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걸로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가로 4번이네요.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187조가 적용되겠죠. 따라서 등기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등기 없이도 뭘 취득한 거냐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이 사람이 뭘 취득한 거예요? 물권을 취득한 거예요. 물권의 특징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 따라서 주의해야 될 것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주의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4번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 있죠. 389페이지 보니까 또 거기에 4번에 효과가 나와 있고요. 자, 효과에서 가로 1번 지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준용이 될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것도 지상권의 일종이니까 준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지료지급 문제가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 의사와 상관이 없이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간주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최소한 지료는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지료지급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가로 2번 그리고 5번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상권 부분까지 해서 좀 진도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권부터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관습법상의 지상권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강의를 듣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반복을 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발음할 때 좀 꼬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반복 학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